손실함수는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근데 손실함수는 페널티 점수여서 어떤 뉴럴 네트워크의 손실함수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고, 손실함수 값이 작다는 얘기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좋다는 얘기예요. 손실함수의 예로 평균 제곱 오차와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봤는데, 뭐 앞으로는 이 손실함수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실함수는 이제 함수니까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함수의 변수가 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라고 이제 대답을 하기가 이제 쉬워요.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맨 처음 배울 때 이런 그 상자를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변수를 집어넣으면 어떤 함수가 y가 튀어나오고, 이 상자가 바로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변수 x를 이제 y로 이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황에서는 이 딱 모양새가 요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고, 요 x가 이제 데이터 같은 그런 모양새가 돼가지고 이 손실함수의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데이터라고 이제 대답을 하기가 쉬울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우리 예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잖아요. 근데 엠니스트 데이터는 전 세계의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분들 PC에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다 깔려 있어요. 제 PC에도 깔려 있고,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의 그 PC에도 깔려 있을 텐데, 그게 다 이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수라는 얘기예요. 상수.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함수에서 이 데이터는 뭐냐,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x가 이제 변수고 abc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개수라고 부르죠. 상수값이죠. 이제 변하지 않아요. x는 변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요 abc 같은 이런 그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상수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변수가 뭐냐? 손실함수의 변수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답은 가중치와 이게 편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은익층도 없고, 입력층하고 출력층만 있는데 뉴런 개수도 굉장히 작아요. 입력층의 뉴런 개수는 이렇게 2개고 출력층의 뉴런 개수는 이제 3개예요. 데이터를 이제 x1, x2를 넣으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앞바인 변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따라서 이제 앞바인 변환을 해보면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녹색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요게 될 거예요. 똑같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확률 분포를 만들어 주죠. 이제 뭐 확률을 이제 양수해야 되니까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뭐 음수라면 이제 양수를 만들어 주고, 또 확률 분포는 이제 합이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이 이제 3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요 예에서 예를 들면 라벨이 001이다 라고 하면 요게 나오는 확률이 첫 번째에 대한 확률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에 대한 확률, 그 다음이 세 번째에 대한 확률이어서, 만약 라벨이 001이라고 하면 그 성능이 좋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확률이 높고 앞에 2개는 이제 작은 거죠. 그리고 이제 손실함수를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취하려면 이 라벨이 001이니까 요 세 번째 확률에다가 이제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세 번째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요 값이 이제 작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이렇게 맘대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면 뭐 성능이 뭐 좋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확률이 뭐 유독 높을 이유가 이제 전혀 없고, 성능이 좋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우리가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잘 잡아서 요 세 번째 확률을 이제 높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이 손실함수 값을 이제 작게 만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손실함수의 이제 변수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요 가중치하고 요 편향이 되는 거예요. 요 데이터 x1하고 x2는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실함수에서 이 x1, x2는 이제 개수가 되는 거고, 변수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 가중치와 이제 이 편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조차도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변수가 몇 개냐? 가중치 6개, 편향 3개에서 이제 구변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변수가 이 가중치의 이제 편향이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능이 좋은 뉴럴 네트워크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 손실함수의 이제 최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미분 배우고 나서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응용이 이제 최대 최소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였는데, 이렇게 일변수 함수가 있다 이러면은 최소 문제를 풀 때 맨 처음 뭘 하냐면 이제 미분에서 이제 0되는 지점을 찾죠. 그러면 뭐 최대 최소점 부분에 뭐 극대 극소 그것도 아닌 뭐 제3의 점도 이제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찾는 이유가 이제 기하학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이제 그래프라고 하면 이렇게 그 최소가 되는 지점, 이제 이 점을 찾고 싶은 거죠. 최소 문제를 푼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고, 여기 극소에서 접선을 긋고, 극대에서 이제 접선을 그어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항상 이제 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이렇게 3개가 나올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이제 다변수 함수의 이제 미분을 배우고 나서 뭐 특히 계산은 이제 2변수나 이제 3변수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여기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0 되는 지점을 찾아요. 이제 이변수 함수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 3점 공간상에 이렇게 곡면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만약 최소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 사실 이 점을 찾고 싶은 건데, 여기서 이렇게 저평면을 그어보면 최소점이나 아니면 극소 아니면 극대에서 이제 저평면을 그어보면 XY 평면에 이제 그 평행하게 돼요. 사실 정확한 수학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저평면의 그 공식을 배웠잖아요. 그 접선의 공식하고 굉장히 비슷했죠. 이 미분계수 자리에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가 오고 변수가 오고 지나는 점에 x좌표, y좌표가 오고, 여기가 이제 곱하기가 아니라 이제 내적이 오고, x좌표, y좌표를 이제 함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죠. 근데 저평면이 xy 평면이 이제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게 방정식이 z는 이제 상수 k꼴로 이제 써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z는 k꼴로 써지려면 이 xy가 이제 사라져줘야 되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제로 벡터가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 세 점이 나오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최소를 이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 그레디언트는 정의를 써보면 x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거를 이제 벡터 형태로 묶어 쓴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벡터 방정식이에요. 이걸 이제 스칼라 방정식으로 바꿔 쓰면 이렇게 그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예요. 두 개짜리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예요. 변수가 이제 3개짜리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최대치수 문제를 구하려면 먼저 뭘 하냐면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0 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요건 이제 벡터 방정식이죠. 그 스칼라 이제 원소를 하나 쓰면 연립 방정식인데 이제 3개짜리예요. 그래서 x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거, z로 편미분한 거. 이렇게.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나 이제 대학 1학년 때 했던 방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돼요. 고등학교 때는 이게 방정식 하나를 풀면 되는 거였고, 미분에서 0 되는 거. 근데 이 대학 때는 이제 이변수 함수다 이러면은 이게 연립 방정식인데 이제 2개짜리, 변수가 3개다 이러면 이게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중치와 편향을 잘 잡아서 이 손실 함수 값이 최소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 최소 점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뉴럴 네트워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1학년 때 했던 식으로 요 최소 문제를 풀려면 여기다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취해서 이제 는 0, 그 벡터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근데 그걸 스칼라 방정식을 풀면 요거는 그 변수가 이제 9개니까 연립 방정식인데 무려 방정식이 이제 9개의 이제 스칼라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렵겠죠. 이런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조차도 방금 전에 생각한 거는 그냥 토익 이그젠플이고 요거는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예제예요. 그러니까 요번 챕터에서 이제 그 구현할 이제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성능을 이제 97%까지 이제 올릴 건데, 뭐 이제 엠니스 데이터를 이제 넣을 거니까 해상도가 28x28이니까 플래튼을 시키면 784해서 이제 입력층의 뉴런 개수는 784개, 그리고 0부터 이제 9까지 이제 십지선단 문제니까 출력층의 뉴런 개수는 이제 10개, 은익층은 하나만 둘 거고, 이 은익층의 뉴런 개수는 이제 그 50개로 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손실 함수의 이제 변수가 이제
그 몇 개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제 변수는 그 가중치와 이제 편향이 되겠죠. 가중치는 요 그 라인들이 이제 의 개수가 이제 될 거예요. 이 라인들의 개수는 여기 이 784하고 이제 50을 곱해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 이제 편향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 1이 있고, 이 1을 이제 이 은익층에 있는 유런에다 또 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요 라인들의 개수는 50 곱하기 10이고, 또 여기 이제 사실 1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다 또 다 연결을 하면 또 1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다 더해보면 무려 39,760개의 변수를 가져요. 그 크로스 엔트로피가. 그러면 우리가 대학 1학년 때 했던 방식으로 구하려면, 최소 문제를 구하려면, 이 그레디언트는 0, 요걸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벡터 방정식으로는 하나지만, 이걸 이제 스칼라 방정식으로 다 풀었으면, 그 연립 방정식에 등장하는 방정식의 개수가 무려 39,760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편미분할 함수도 간단하냐,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편미분할 함수도 이제 보시면, 이 아파인 함수,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아파인 함수, 그리고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이제 다 합성한 거를 갖다가 이제 편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립 방정식에 등장하는 그 편미분한 그 함수 형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정식의 수는 무려 이제 39,760개고요. 그래서 만일에 요 39,760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해가 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돼요. 그렇지만은 39,760개의 그 연립 방식을 무슨 수로 이제 풀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9라는 이미지는 요게 우리가 그 뭐 상자고, 여기 변수 x처럼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게 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요 9라는 이미지는 제 PC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PC에도 있는 똑같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 개념이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이제 개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변수가 39,760개인 39,760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경사항법이라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경사항법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뭐 새롭게 개발한 방법은 아니고, 원래 수학에서 아주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방법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거죠.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이면 함수값이 가장 빨리 증가하게 되고, 그 점에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함수값이 가장 빨리 감소하게 되는 거죠. 경사항법은 요 수학 정리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경사항법은 이제 그 비유를 하면 그 산을 타고 이제 하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그 예제인 요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39,760개인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그 손실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필요한 도화지는 39,761차원의 도화지가 필요할 거고, 그 그래프는 이제 39,760차원이 될 거예요. 39,760차원의 산을 타고 이제 하산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근데 39,760차원의 산이면 뭐 눈으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현실로 치면 사실 눈을 감고 산을 내려가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고 산을 내려가는 그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일단 땅바닥에 이제 발을 이렇게 내딛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발등이 가장 올라가는 방향이 있을 거고,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발등이 가장 올라가는 방향이 그레디언트 방향이고,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일 거예요.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걸어요. 그리고 한 걸음 걸어간 지점에서 다시 땅바닥에 그 발을 내딛고 한 바퀴를 또 돌아요. 그러면 또 발등이 가장 올라가는 방향이 있을 거고,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또 한 걸음을 걸어요. 또 한 걸음 걸어간 또 그 지점에서 또 같은 작업을 이제 계속 반복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산을 내려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되겠죠. 요 xn은 이제 n번째 지점의 이제 위치를 뜻해요. 보통 경상항법은 이제 처음에 출발 이제 랜덤하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n번째 지점의 위치가 이제 xn이라고 하면, 이 xn 지점에서 땅바닥에 이제 발을 내딛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이렇게 쟁걸음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 성큼성큼 이게 큰 걸음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에타가 없으면 그 보폭이 요 그레디언트 이제 크기가 될 텐데, 그 보폭을 조정을 해주는 게 요 에타, 러닝 레이트라고 불러요. 이 러닝 레이트가 크면 이제 이 보폭이 이제 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크기니까 보폭이 이제 클 테고, 요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요 보폭이 이제 작게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경사항법을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산이 아니라 뭐 웅덩이가 되겠죠. 뭐 랜덤하게 이제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땅바닥에 이제 발을 대고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게 그레디언트 방향이고,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겠죠.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이제 러닝 레이트만큼 곱해가지고 보폭을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의 크기만큼 한 걸음을 걸어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땅바닥에 발을 대고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또 한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이제 여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없이 내려갈 수는 없고, 사실 이 보폭이 점점 이제 작아져요. 왜냐하면 이 보폭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이제 크기인데, 이제 러닝 레이트 값은 일정한데, 이 그레디언트를 보시면 이 접평면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XY 평면에 점점점 평행해 가죠. XY 평면에 평행할 때 이제 그레디언트 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이제 점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 내려갈수록 이렇게 보폭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뭐 한정된 걸음을 딱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최소점엔 도달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 근처에는 갈 수는 있겠죠. 딥러닝은 이제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딱 최소점은 못 잡아도 그 근처만 있어도 상당히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치면 그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변수가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고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웨이트와 바이어스일 텐데, 요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사광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눈 감고 산을 내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 근처까지만 도달을 해도, 여기만 해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변수니까 이제 이게 웨이트와 바이어스 이제 묶음일 거 아니야?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게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은 요 등위선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XY 평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긴 섹션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여기서 이제 출발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다시피 그레디언트는 항상 등위선의 이제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도 역시 등위선의 이제 수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등위선의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걷고, 이제 보폭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레디언트 크기가 점점 작아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이제 여기인데 여기까지만 가도 그러니까 이 점은 바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치면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변수가 웨이트와 바이어스니까 이게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되는데,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게 성능이 굉장히 좋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경사항법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출발을 이제 랜덤하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출발하는 지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이게 민감하게 이제 바뀌어요. 요건 이제 곡선이니까 이제 일변수 함수 이제 그래프가 이제 될 텐데, 이제 그레디언트 이변수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레디언트의 정의가 뭐 x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거, 이렇게 좌표로 묶어 쓴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일변수 함수의 경우에도 이제 그레디언트를 역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x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 변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로로 묶은 거죠. 근데 요거는 변수가 하나니까 굳이 이렇게 변수 이름을 이제 명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f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변수 함수의 경우에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도함수에다가 그냥 가로만 씌워주면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고등학교 때 공부한 도함수를 이제 일반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일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그냥 도함수에다가 이게 가로만 씌워준 거고, 뭐 가로 이렇게 하나 씌워준 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씌워주나 만하죠. 그래서 요 일변수 함수의 경우에 출발을 이제 여기서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생길 건데,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음수고,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그냥 미분계수에다 그냥 가로만 하나 씌워준 거죠. 뭐 있으나 마나한 거지만, 경사광법이라는 거는 그레디언트 이제 반대 방향이잖아요. 지금 이게 미분계수가 음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레디언트가 음수라는 얘기고,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제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양수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양수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걸음 걸어가고, 다시 이제 그레디언트 크기에다가 이제 러닝 레이트만큼 이제 곱해져가지고, 또 여기서 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또 움직여야 되죠. 여기서 이제 접선을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계수가 이제 음수니까 그레디언트는 음수,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 방향으로 또 한 걸음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이제 0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폭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의 크기니까 이 보폭은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엔 도착은 안 하는데 여기 이제 근처로 가겠죠. 여기 근처로 갈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걸 향해서 이제 다가가잖아요. 계속 여러 걸음을 걸어가면 이제 그 근처까지 갈 건데 지금 요게 목표가 아니라 요게 목표죠. 요 함수의 최소는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고 요거는 이제 그 극소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면 최소를 향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 극소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접선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테고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양수니까 경사각법을 쓰려면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음수 방향으로라는 얘기는 이제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를 향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 또랑을 향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출발점 요구를 잡으면 이게 이러면 뭐 크로스 엔트로피다 이렇게 치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요 지점이 가장 이상적인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향해서 이제 다가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상적인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접선을 구하면 그 음수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도 음수,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제 최소를 향해 한 걸음씩 이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도 역시 접선을 구하고 이제 기울기가 양수, 그레디언트 양수, 마이너스 곱하면 음수 방향, 그러니까 왼쪽으로 또 한 걸음씩 이렇게 다가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발을 여기나 여기로 잡으면은 오케이요. 그런데 여기나 여기로 잡으면 이게 또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여기 플라토는 이제 그 평원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접선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레디언트가 양수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움직이게 될 텐데 지금 보폭이 그레디언트 크기 곱하기 이제 러닝 레이트잖아요. 러닝 레이트는 지금 상수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접선이 점점점 이렇게 그 x축과 이렇게 평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폭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목표 지점인데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이제 점점 그 보폭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뭐 거의 이제 뭐 움직이나 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쟁걸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요약을 하면 이 경사광법의 문제점이 뭐냐? 이제 목표는 최소점을 향해서 이제 하산을 하는 게 목표인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면은 그 값이 가장 그 작은 지점이 이제 목표죠. 가장 작은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목표인데 그 처음에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은 이제 랜덤하게 이제 출발점을 잡는데 여기나 여기 아니면 여기서 잡으면 요 두 개는 이제 또랑에 빠지고 여기서는 점점 이제 보폭이 줄어들어서 이제 거의 그 진행이 안 돼서 이제 그 움직이지 않는 수준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기나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초기 값을 이게 뭐 여기나 여기서 출발을 하지 뭐 여기나 여기서 출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요 그래프는 지금 일변수 함수의 이제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는 사실 경사하강법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래프로 그냥 딱 눈으로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쓴다라는 거는 눈을 감고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왜 눈을 감고 산을 내려가냐? 산의 차원이 이제 너무 고차원이어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처럼 산의 모양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을 하면 또랑에 빠지고 어디에서 출발을 하면 뭐 이렇게 거의 멈추고 어디서 출발을 하면은 고도가 제일 낮은 지점에 접근을 해가는지가 이제 사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러닝 레이트라고 있으니까 보폭을 결정하는 게 요 그레디언트의 이제 크기에다가 요 크기에다가 이제 요 러닝 레이트는 이제 양수예요. 양수 이제 에타를 이제 곱해주는데 이름이 이제 왜 러닝 레이트냐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넣고서는 이 손실함수를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그 손실함수의 이제 개수죠. 그리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 변수가 이제 될 건데 처음에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떻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작아지겠죠. 고도가 조금씩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조금씩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손실함수 값이 조금씩 작아진다는 얘기는 성능이 점점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고서는 이 경사관법을 적용을 하면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이게 조금씩 그 변할 거 아니에요. 경사관법을 써서 이렇게 조금씩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산을 내려가게 될 텐데, 그러면 성능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제 그 데이터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폭이라는 게, 보폭이 크면 큰 걸음으로 이제 내려갈 테니까 고도가 이게 많이 낮아질 테고, 그러면 성능의 향상폭이 이제 크겠죠. 반대로 이제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이제 젠걸음으로 내려갈 테니까 고도가 이제 조금씩 작아져가지고, 그 성능 향상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러닝 레이트, 이제 학습률이라고 불러요. 러닝 레이트를 작게 잡으면 학습이 이제 천천히 진행되는 거고, 러닝 레이트를 이제 크게 잡으면 이제 학습이 이제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러닝 레이트를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크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요 세 가지의 경우, 이게 왼쪽이 이제 러닝 레이트를 작게 잡았을 때, 이제 오른쪽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크게 잡았을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기울기가 양수, 그레디언트가 양수, 마이너스 곱하면 음수, 이제 음수 방향,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제 움직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움직일 텐데,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작게 잡으면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습을 마냥 한없이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을 타고 내려가는 경사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걸음의 횟수를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걸음의 횟수가 이제 그 학습의 횟수인데,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학습을 시킬 때, 그러면 보폭이 너무 작으면 이 목적지가 여기인데 그 일정한 걸음수를 제한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젠걸음으로 걸어가면 근처까지 못 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겠죠. 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까지 이제 도달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여기 변수가 가장 이상적인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되는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가장 그 이상적인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하고는 좀 차이가 꽤 난다는 얘기죠. 이 고도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그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너무 작게 잡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너무 쟁걸음으로 걸어가서 이제 그 고도가 제일 낮은 지점까지 그 근처까지 못 가고 한참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처럼 이제 그 러닝 레이트를 이제 적당히 잡으면 처음에는 이제 큰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그 접선의 기울기가 그 점점 이제 0에 수렴할 테니까 이 보폭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아이디어란 이런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그 근처에 있는 값으로 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습 횟수, 그러니까 걸음걸이의 횟수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요건 이제 그 러닝 레이트를 이제 너무 크게 잡았을 텐데, 러닝 레이트를 크게 잡으면 뭐 학습이 엄청 잘 될 것 같냐,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될 테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이제 음수 방향,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찍히는 게 아니라 지금 러닝 레이트를 크게 잡으면 이 최소점을 이제 훨씬 건너뛰어서 여기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어 보면, 요건 이제 그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가 음수, 마이너스 1 곱하면 양수, 오른쪽으로 또 움직여야 되는데, 역시 이제 그 러닝 레이트가 클 경우는 이제 보폭은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의 크기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그 접선의 그 기울기의 그 크기가 절대값이 지금 이 왼쪽이 더 커요. 그래서 그 러닝 레이트는 일정한데,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이제 보폭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크기가 이제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더 커져서 이걸 지나서 이제 여기 지키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그레디언트 양수 반대쪽으로 이제 가는데, 역시 이제 그 기울기가 이제 더 커졌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나면 이제 보폭이 오히려 더 커져가지고 또 여기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을 하면 이게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성능이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고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산에서 고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성능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목표 지점은 여기인데 여기를 안 가고 오히려 그 널뛰기를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러닝 레이트가 이제 가장 이상적이냐? 그 포뮬러는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나 통계학이 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지금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러닝 레이트를 결정해주는 그 포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수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경사 하강법이에요. 스토캐스틱은 확률론적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스토캐스틱은 랜덤이나 프로버비리스틱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스토캐스틱이란 말을 쓸 때는 이제 확률에다 어떤 그 시간 개념이 들어갈 때 쓰는 용어예요. 스토캐스틱은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졌다 이러면 그 데이터셋에 대한 그 손실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 데이터셋에 속해 있는 데이터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구하고 그 여러 손실함수들을 이제 그 평균을 하죠. 예를 들면 엠리스트 훈련 데이터 이제 6만 장이 주어졌다 이러면 그 6만 장,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이제 손실함수를 구하고, 그리고 그 6만 개의 손실함수를 다 더한 다음에 이제 6만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손실함수를 정하고 나면 이제 그 학습을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6만 개의 손실함수를 다 더하고 이제 6만으로 나눠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경사항법을 적용을 하면 이제 계산 비용이 이제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시청률 조사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에 이제 시청률을 조사한다 이러면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가구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무슨 프로 보고 계세요라고 이제 그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 중에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몇 가구를 이제 그 선택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프로 보고 있냐 해가지고 이제 시청률을 조사를 하겠죠. 그렇게 조사한 시청률은 이 실제 시청률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표본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 그 오차는 굉장히 이제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사 비용을 이제 그 줄여주고 정확한 시청률은 못 구하지만은 실제 시청률하고 이제 그 오차가 굉장히 적은 시청률을 이제 구하겠다는 얘기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엠리스 데이터 이제 6만 장에 대해서 이제 손실함수를 이제 생각을 하면 6만 장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다 더하고 6만원 나눠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사항법을 쓰려면 계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6만 장 중에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구현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100장을 이제 샘플링을 해요. 그러니까 100장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100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손실함수를 구하고 그 100개 손실함수를 이제 평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사강법을 써서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한 걸음 걸어가고 한 걸음 걸어간 다음에 다시 또 이 엠리스 데이터 이제 6만 장 중에서 또 그 100장을 또 샘플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또 한 걸음을 걸어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 거랑은 그 차이가 있긴 해요. 마치 우리가 경기 지역에서 이제 시청률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전 가구를 조사한 거하고는 이제 오차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플링을 하면 이 손실함수가 원래 그 정의에 나오는 그 손실함수라는 이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있긴 하지만 그 오차가 이제 사실 굉장히 적어요. 샘플링을 충분히 크게 하면 그리고 계산 비용은 굉장히 많이 이제 낮춰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그 손실함수의 이제 계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만 장 중에서 이제 100장을 샘플링을 하면 그 100장에 대한 손실함수를 이제 평균을 해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이제 어떤 산이 되겠죠. 그 산을 따라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한 걸음을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장을 또 샘플링을 해서 이제 손실함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평균을 하면 이게 그 개수가 바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제 손실함수에서 개수니까 개수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 함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함수가 바뀌면 그래프도 바뀌고 그러니까 산의 모양이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번 걸을 때마다 이 발등이 가장 아래로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산의 모양이 이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을 걸어가는데 고정된 산이 아니라 산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난 나름대로 이제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지만 이 산이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산이 막 움직이면 이게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가게 돼요. 그러면 원래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 경우 이제 산이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개수가 딱 고정돼 있어요. 근데 그 산을 계산할 때 이제 계산 비용이 이제 큰 거죠.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어떤 목적지, 그러니까 고도가 가장 낮은 지점을 향해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사실 고도가 가장 낮은 지점을 향해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그래도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지점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청률 조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시청률도 이제 경기적 전 가구의 시청률 조사하는 거랑은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 샘플링을 충분히 크게 하면 오차가 이제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차는 굉장히 작으면서 그 계산 비용은 이제 많이 이제 줄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구현할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게 그 100장씩 이게 100장씩 샘플링해서 한 걸음 걸어가고 또 100장씩 샘플링해서 한 걸음 걸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2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막 섞은 다음에 이걸 이제 등분을 해가지고 이 각각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그 경사강법을 이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로 주어지는 그 손실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고, 요 데이터에 대해서 또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또 한 걸음 걸어가고, 그러니까 요 데이터랑 이제 손실함수의 개수가 다르니까 이제 산의 모양도 바뀌겠죠. 그거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2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구현할 코드에서는 그때 이제 샘플링을 해요. 그럼 이제 좀 중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사실 다음 시간에 구현할 그 코드하고는 안 맞고, 이제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2에서 구현할 코드하고는 이제 맞아요. 주의할 점 요걸 이제 한번 이제 그 다 섞어줘요, 데이터를. 그 랜덤니스를 위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출발 위치가 이제 원점이고, 러닝 레이트가 이제 3분의 1이에요. 경사강법을 적용해서 두 걸음 걸어갔을 때 이제 위치를 구하죠.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니까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곡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출발 위치가 0,0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또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갔을 때 그 위치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예요. 함수는 이렇게 이변수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출발 위치가 0,0이고 러닝 레이트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겠죠.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점에서는 이 그레디언트 값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출발 위치가 이제 원점인데 이 그레디언트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이제 6,9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러닝 레이트는 3분의 1, 보폭을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2,3이 돼요. 그래서 출발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점에서 이제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걷는 거예요. 눈을 감고 걸어가는 건데, 이제 한 걸음을 걸어가면 이제 그 위치가 이제 2,3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걸음 걸어가면, 그럼 이제 요 한 걸음 걸어가고 나서 2,3에서 또 그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그레디언트 구한 거에다가 2,3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한 걸음 걸어간 위치가 이제 2,3이고,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3분의 1이고, 여기다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5,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 걸음 더 가면 3분의 5,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강법을 써서 이제 두 걸음을 걸어가면 3분의 5, 3분의 1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이제 변수의 개수가 이제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경사강법을 안 쓰고 우리가 이제 그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미적분학에서 이제 썼던 방법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0되는 지점을 이제 찾는 거죠. 0되는 지점을 찾는 얘기는 결국에는 요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이거 2배 주면 4y 더하기 2x 하고 이거 빼주죠. 이렇게 빼주면 3y는 12, 그러니까 y는 4고 그리고 x는 여기다 이제 4 집어넣으면 1 해서 이제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4를 향해서 이제 사실은 경상화법을 쓰면 이게 계속 다가가게 돼 있어요. 1,4에 이제 도착은 못 하는데 이제 그 근처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경상화법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그레디언트 메서드 닷파이예요. 여기 보시면 그레디언트 2D 닷파이에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라는 이제 함수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레디언트 2D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본 코드예요. 이게 그 그레디언트의 근사값인 이제 수치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주는 거죠. 요 코드는 이제 변수가 이제 벡터인 경우에 이제 그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구해주는 거고, 요 코드는 이제 변수가 벡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행렬인 경우에도 이제 수치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함수를 이제 불러와요. 왜냐면 우리가 경사방법을 적용을 하려면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야지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발등이 가장 그 내려가는 방향을 알고 그래야지 그 한 발짝 내려갈 거 아니에요?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경사하강법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먼저 필요한 거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함수가 있어야지 그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거고,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내려가려는 이제 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INIT는 이제 이니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 위치, 산에서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려갈 거냐라는 거고, LR은 이제 러닝 레이트의 이제 이니셜이에요. 그러니까 보폭은 이제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 값이 작으면 이렇게 쟁걸음으로 내려가는 거고, 러닝 레이트 값이 크면 큰 걸음으로 이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LR은 0.01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할 때 이 LR 값을 이제 지정을 안 해주면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0.01을 이제 러닝 레이트로 잡겠다는 얘기고, LR은 하고 특정한 숫자를 지정을 해주면 그 숫자를 이제 러닝 레이트로 잡겠다는 거예요. 스텝 넘버는 이제 그 몇 걸음 내려가겠냐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00이 이제 디폴트 값이에요. 우리가 스텝 넘버는 하고 이게 지정을 안 해주면 이제 디폴트 값을 이제 100걸음 내려가는 거고, 스텝 넘버는 하고 이제 횟수를 지정을 해주면 그 횟수만큼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X는 이 이니셜 X, 그러니까 출발 위치고요. X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산을 타고 내려가면 그 발자국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과거의 기록들이 생길 텐데, 그 과거의 기록들, 그러니까 발자국들을 모아놓은 이제 리스트를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 일단은 이제 공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으로 이제 채워 나가는 거예요. i는 이제 레인지 스텝 넘버니까 i는 이제 0, 1, 2, 3, 4에서 스텝 넘버 이제 빼기 1까지 취하게 될 거고요. 일단 i는 0일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x 히스토리 현재는 이제 공 리스트죠. 거기다 어펜드 이제 추가해 주기를 x를 이제 추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x는 지금 현재 출발 위치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 리스트인데 그 공 리스트에다가 이제 현재 위치를 이제 추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피 메서드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좀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불러온 이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i가 0이니까 이제 그 출발 위치죠. 그 함수 f에서 그 출발 위치에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빼기 는이 나오는데, 그리고 x는 뭐 이런 1이라고 해볼게요. 빼기 는이라고 하는데 먼저 플러스 는으로 먼저 해볼게요. 플러스 는 2 하면 요거는 뭐냐면 현재 이제 x가 1이잖아요. 거기다 2를 더한 다음에 그걸 다시 x로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는 이제 3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걸 또 실행을 하면 요 x가 3인데 여기다 2를 더하고 다시 x로 놔라 이러면 이제 x가 이제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동일한 게 요거랑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5가 나오죠. 빼기 는이 나오는데 빼기 는 하고서는 예를 들면 이제 1 이렇게 하면 현재 x가 5잖아요. 여기 이제 비슷하게 이 5에다 1을 빼고 그거를 다시 x로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이제 4가 나오겠죠. 현재 지금 x는 이제 출발 위치인데 거기다가 이제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만큼 빼주고 그걸 다시 x로 하고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경사강법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x는 출발 위치인데 이제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를 이제 빼주면 그 한 걸음 내려간 그 위치가 이제 다시 x로 바뀔 거예요. 손으로 써 보면
이제 그 i가 이제 0일 경우 이게 출발 위치죠. 거기다가 러닝 레이트 곱하기 x에서의 이제 그레디언트, 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함수 불러왔죠. 이걸 써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빼기 는이니까 이제 빼서 이걸 다시 x라고 놓으라니까요. 요거는 이제 출발 위치고 요 x는 이제 한 걸음 내려갔을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i가 이제 0일 때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가 이제 1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x 히스토리는 이제 공리스트에다 이제 그 출발 위치가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요 코드에서는 이제 x 빼기는 하면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엄밀하게 쓰려면 이게 맞죠. 이게 출발 위치가 x0고 한 걸음 내려갔을 때가 이제 x1이다. 이러면 이제 x 히스토리는 원래 공리스트였는데 여기다가 출발 위치 맨 처음에 i가 0일 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요 x1을 또 이제 어펜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x1에서 그러니까 한 걸음 내려간 지점에서 이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이 함수를 써서 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다시 지금 x에다가 요게 지금 현재는 이제 x가 이제 x1이잖아요. x1에다가 요 그 그레디언트 곱하기 러닝 레이트만큼 이제 빼줘서 그걸 다시 x라고 놓으라는 얘기예요. 식으로 쓰면 한 걸음 내려간 지점에서 그레디언트 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로 이제 보폭을 재조정을 해서 내려간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x라고 놓으라는 얘기죠. 요 x는 지금 한 걸음 내려간 지점이고 요건 이제 두 걸음 내려간 지점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i가 1일 때 끝났고 또 i가 2가 되면 또 이걸 또 어펜드를 해주라는 얘기죠.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쭉 해주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리턴해 주는 거는 이제 x가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원래 x가 이 출발 위치였다가 한 걸음 내려간 x1, 그다음에 x2, 그다음에 뭐 x3 이렇게 계속 내려갈 테니까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x는 이 스텝 넘버 지정한 만큼 내려갔을 때 이제 최종 도착 지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 그래프의 이제 고도가 제일 낮은 지점에 이제 근처에 있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리턴해 주는 게 이제 x 히스토리,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생긴 이제 발자국들,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들을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함수는 이 x는 이제 벡터겠죠. 그러니까 그 변수가 이제 두 개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 쓰면 x제곱 더하기 이제 y제곱이 되겠죠. x가 이제 x, y라고 하면 f1 x, y는 x0가 이제 x일 거고 여기다 이제 제곱을 해주고 x1이 이제 y가 되겠죠. 여기다 제곱을 해주고 두 개를 이제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발 위치는 그 -3,4에서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 그러니까 그 디폴트 값은 이제 0.01인데 우리 이제 보폭을 이제 좀 더 크게 0.1로 이제 잡을 거고 이제 스텝 넘버는 디폴트 값이 100인데 우리 이제 그 20걸음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함수 이제 방금 정의한 요걸 이제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 이제 적용을 하기를 출발 위치는 -3,4고 여기 LR이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의미가 달라요. 왼쪽에 LR은 이제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요거를 뜻하고 요 오른쪽에 LR은 여기 0.1을 뜻해요. 스텝 넘버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스텝 넘버는 이제 요걸 뜻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20을 뜻해요. 그래서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그 뭐 그래프가 이제 뭐 웅덩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밥그릇 모양처럼 그 포물면이죠. 거기서 이제 -3,4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보폭은 이제 러닝 레이트 0.1만큼 이제 재조정을 해서 20걸음 내려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턴 되는 게 그 20걸음 내려갔을 때 이제 최종 위치하고 그동안의 이제 기록, 발자국들을 모아놓은 리스트가 이제 그 X 히스토리가 이제 그 리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요거 이제 그림 그려주는 거죠. 매트플라립으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매트플라립이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이 이게 그 리스트 두 개가 있고 그 좌표들을 이렇게 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가 두 개가 있으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원소를 이렇게 묶죠. 그럼 -5,0이면 여기 찍힐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를 이렇게 묶죠. 그럼 5,0이면 여기 찍힐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선분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죠. 선분으로 연결을 하지 말고 이렇게 대시 형태로 이제 연결을 하라는 얘기고 색깔은 이제 블루로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은 이제 x축을 그려주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게 리스트가 두 개가 있으면 매트플라립이 그리는 방식이 첫 번째 원소를 묶고 0,-5면 여기 찍힐 거고 0,5면 여기 찍힐 거고
선분으로 이어주는데 요 그 선 모양을 이렇게 대시로 이어주고 색깔을 이제 블루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요 라인은 이제 Y축을 이제 그려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점을 이제 그려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써보면 지금 이변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위치가 x0, y0고 그 다음에 그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고 그 다음 또 한 걸음 걸어가고 해가지고 전부 이제 20걸음을 이제 걸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요건 이제 그 리스트의 리스트인데 요건 이제 행렬로 쓸 수가 있잖아요. 행렬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요 자리는 요 앞에 오는 자리는 원래 이제 행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첫 번째다 이러면은 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면 요거잖아요. 요게 이제 요거죠. 행을 뜻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건 이제 그 열을 뜻하죠. 그 행 안에서 이제 몇 번째냐? 뭐 이름이 1, 0이다 이러면 첫 번째에서 0번째니까 이제 요 2행 1열에 있는 원소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땡땡은 이제 그 아무거나를 뜻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은 아무거나 열은 0.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뭘 뜻하냐면 요 행열에서 이제 왼쪽을 뜻해요. 그리고 땡땡 1 행은 아무거나 열은 1. 요거는 이제 요 행열에서 이제 오른쪽을 뜻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행열을 이렇게 왼쪽 열하고 오른쪽 열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해주냐면 이제 매트플랫립이 그림을 그리는 그 특유의 방식 때문에 그랬는데 매트플랫립이 그림 어떻게 그리면 리스트가 일단 두 개가 필요하고 각 좌표들을 이제 점으로 이제 묶잖아요. 좌표로. 그래서 매트플랫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거를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점을 찍고 그러니까 출발 위치 -3,4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내려갔을 때 또 점을 또 찍고 또 한 걸음 내려갔을 때 점을 찍고 해가지고 이제 20걸음 내려갔을 때 점을 이제 다 찍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 매트플랫립은 이제 그 선분으로 연결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O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O는 뭐 어떤 단어의 이니셜을 뜻하는 게 아니라 O의 이제 기하학적인 모양, 이제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선분으로 연결을 하지 말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제 그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예상한 거랑 사실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제 계속 봤잖아요. 얘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 f2x라는 함수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포물면이 나오죠. 포물면이 나와요. 그래서 등위선을 그리면 이렇게 원들이 이렇게 쭉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x, y 평면에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생기는 세기전들이 이렇게 원들이 생길 텐데 출발점이 이제 -4,3이죠. 출발점이 -4,3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은 여기서 이제 공을 이렇게 딱 놨을 때 공이 이제 내려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목적지 이제 원점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러닝 레이트가 이제 보폭을 결정을 한다고 했고, 사실 이제 뉴럴 네트워크 머신 러닝을 할 때는 학습이 얼마나 빨리 되냐, 천천히 되냐를 결정을 해주는데, 빨리 학습하고 싶다고 보폭을 이제 크게 잡으면 막 널뛰기를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런 상황을 봤죠. 보폭이 작으면 이 목적지까지 못 가고 그 근처에서 이제 멈추게 되고 학습 횟수는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20걸음 걸어간다고 했죠. 우리 상황에서는 목적지까지 도착을 못하고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잡으면 이렇게 널뛰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러닝 레이트를 내면 0.01로 잡으면 이렇게 목적지가 이제 원점인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폭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로 이제 보폭으로 이제 걸어가서 이제 이 최종 도착점은 이제 원점은 아니죠. 원점 근처까지는 갔는데 여기서는 너무 쟁걸음으로 가가지고 이 목적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20번 걸어가게 되면. 그리고 보폭을 너무 이제 크게 잡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요거는 뭐냐면 널뛰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원래 목적지가 여기인데 널뛰기를 해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 여기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갔다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 요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반대로 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게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본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잘라서 생긴 그 곡선에서 이 점의 이동 경로를 보면 딱 요것처럼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이제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갔죠. 요 카피 메서드 요거 볼게요. x를 예를 들면 1, 2, 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y를 이제 x라고 했어요. 그러면 x도 1, 2, 3이고 y도 이제 1, 2, 3이에요. x의 원소를 0번째 원소를 4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x는 4, 2, 3이죠. 그럼 y는 여전히 1, 2, 3이냐? 그렇지가 않고 y도 이제 그 x랑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원소가 이제 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y는 x라고 놓는 걸 이제 레퍼런스 카피라고 하는데, 레퍼런스 카피는 이렇게 원소를 바꾸면 이 나머지 한 변수도 이제 같이 그 원소가 같이 연동이 돼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연동되지 않는 그런 카피본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이걸 써주면 돼요. 그 x카피 메서드를 써서 z는 x카피 이렇게 해주면 x는 지금 423, y도 423, z도 423이에요. x의 0번째 원소를 다시 이제 1로 바꿀게요. 그러면 y는 이제 방금 전에 봤다시피 같이 이제 x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y도 이제 1, 2, 3이 돼요. 근데 z는 연동이 안 되고 이제 그대로 이제 4, 2, 3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셜로우 카피라고 불러요. 한번 그 발자국들의 기록 있잖아요. 그 x 히스토리를 출력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x 히스토리를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4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려가면 마이너스 2.4, 3.2, 또 한 걸음 내려가면 또 이렇게 나오고, 이제 20걸음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이제 원점인데 딱 원점에 도착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한 요 정도 되면 뭐 원점 굉장히 그 근처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경사 하강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 카피 메서드를 이제 없애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발생을 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점은 이제 원점은 아니고 요 점이에요. 요 점이 이제 여기 찍히고, 요 발자국들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출발 위치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걸음 내려갔을 때마다 그 기록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최종 도착점의 그 점만 있죠. 이런 일이 이제 왜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X 히스토리를 처음에 공 리스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X가 이제 그 출발점이죠. 지금 X0, Y0, 지금 마이너스 3,4예요. 우리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어펜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X0, Y0가 이렇게 어펜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경상법을 적용을 해서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를 이제 빼줘서, 그러니까 요 x에다 빼줘서 그걸 이제 다시 x라고 놨죠. 그래서 x가 뭘로 바뀌었냐? x1, y1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를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카피 메서드를 썼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서 이제 요 x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x가 이렇게 변해도 이 x0, y0가 이게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카피 메서드를 이제 아까 이제 빼고 쓰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x가 요걸로 바뀌면 연동이 돼가지고 x0, y0가 이 x1, y1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게 뭘로 바뀌냐? x1, y1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x 빼기는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하면 x가 이제 또 바뀔 거 아니야? 한 걸음 또 더 내려가서 x, y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요게 바뀌게 되면 또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이것도 같이 앞에 두 개가 요건 덩달아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x2, y2, 또 x2, y2. 그럼 히스토리 상에서는 요게 x2, y2로 또 바뀌게 되고, 요것도 또 x2, y2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고, 여기 추가가 되는 게 x2, y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걸음을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그 전에 기록들이 최근의 그 점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 앞에 두 개가 또 업데이트가 되고, 또 내려가면 앞에 세 개가 또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20걸음 내려가면 앞에 있는 모든 발자국들이 맨 마지막 발자국하고 이제 그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카피 메서드를 이제 안 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봤잖아요.
요거 맞죠?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 빼기 6x 마이너스 9y 요 함수에 대해서 이제 0,0에서 출발을 해서 러닝 레이트를 이제 3분의 1로 잡고 이제 그 경상화법을 써서 이제 그 산을 내려갔는데 이걸 이제 손으로 써서 이제 두 걸음 내려가는 경우 이게 여러 걸음 내려가는 거 계산이 이제 복잡해서 두 걸음 내려가는 경우만 봤는데 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 코드로 구현을 해볼게요. 그대로. 그러면 여기는 지금 x가 이제 벡터예요. 벡터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x제곱이죠. 요거는 y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x 곱하기 요게 y죠. y 빼기 6 x 빼기 9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발점이 원점이었어요. 원점이었고 러닝 레이트는 3분의 1로 잡았고 내려가는 걸음은 우리는 그 손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냥 두 걸음 내려가는 것만 봤는데 20걸음 내려가는 걸로 이제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0,0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한 걸음 걸어가면 이제 2,3 그다음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게 아까 그 손으로 계산한 거하고 사실 이제 동일한데 그 두 걸음까지는 당연히 동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레이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면 2,3 이거 손으로 계산했죠. 또 그레이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면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3분의 1로 재조정을 해서 보폭을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1학년 때 미적분학 방식으로 풀면 이건 이제 변수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풀 수가 있죠. 그레이디언트에서 0되는 지점을 이제 찾으면 이 경상화법을 적용했을 때 목적 지점이 이제 1,4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오죠. 다음은 그레디언트 심플렛 다파이 볼게요. 심플렛은 요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 은닉층도 없고 입력층과 출력층의 뉴런 개수도 굉장히 적죠. 각각 2개, 3개예요. 요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그 구현한 코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라고 이제 뭐 처음 보실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1학년 때 이제 파이썬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클래스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클래스는 이제 파이썬에서 포문이나 if문만큼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 클래스의 개념을 이제 좀 이따 보고 요 내용을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numpy, 랜덤하고 n이 있는데 요 n은 노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 배운 그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뜻해요. 이렇게 하면 3이라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3차원 벡터가 나오는데 그 숫자 3개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3개를 이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확률 밀도 함수를 따라서 이제 숫자 3개를 뽑는데 이 원점 근처에서가 이제 확률이 이제 더 높잖아요. 그래서 숫자 3개를 뽑을 때 그 3개를 이제 그 랜덤하게 뽑는데 그 원점 근처, 그러니까 절대값이 작은 숫자가 뽑힐 확률이 이제 크고 이제 원점에서 먼 숫자,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숫자는 뽑힐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 3개를 뭐 이렇게 뽑았다고 하면 그걸 이렇게 그 3차원 벡터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랜덤하게 이제 숫자 3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실행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리고 요것처럼 2, 3 이렇게 쓰면 이제 그 행렬을 만들 거예요. 2x3 행렬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2x3 행렬이니까 이제 원소가 이제 6개가 있을 텐데 이 6개도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뽑은 거예요. 여기서 숫자 6개를 뭐 하나, 둘, 셋 하고 넷, 뭐 5, 6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그 뽑은 6개의 숫자로 이제 2x3 행렬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값이 작은 숫자가 등장할 확률이 이제 더 많죠.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원점 근처에서 이제 더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원점에서 멀어지면 이제 그 작아지니까 이 절대값이 큰 숫자는 여기 등장할 확률이 이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노말 n을 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역시 3차원 벡터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 값이 이제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뽑을 때는 이게 뭐 숫자가 이제 어떤 숫자든지 나올 수 있죠. 그 확률은 물론 그 원점 근처에서 뽑힐 확률이 더 크긴 하지만 요거는 그 0과 1 사이에서 그 균등 분포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0과 1 사이에서 이제
고른 확률로 이렇게 숫자 3개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3차원 벡터를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2x3 행렬을 만드는데 이 등장하는 6개의 숫자는 0부터 1 사이에서 이제 고른 확률로 이제 뽑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2x3 그 행렬을 이제 랜덤하게 만들었어요. 그 6개의 숫자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그걸 이제 이 W라고 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요 그 웨이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입력행 뉴런 개수가 2개고 출력 중에 뉴런 개수가 3개니까 이렇게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2x3 행렬로 나오겠죠? 요걸 이제 랜덤하게 뽑으라는 얘기예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원소들을.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가 나오는데 요거는 X는 이제 인풋 데이터예요. 인풋 데이터하고 방금 전에 만든 그 2x3 행렬, 랜덤하게 만든 2x3 행렬하고 넘파이더 이제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X고 이게 W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6개의 숫자를 뽑은 거죠. 이게 이제 아파인 변환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아파인 변환을 하려면 이제 인풋 데이터 x1, x2에다가 이제 그 오른쪽에 2x3 행렬을 이제 곱해 주잖아요. 근데 원래 아파인 변환은 요 편형까지 더해줘서 이제 B1, B2, B3 벡터를 이제 더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그 웨이트 매트릭스만 곱해주고 이 편형 벡터는 이제 더해주지는 않으니까 요걸 이제 다 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리딕트를 통해서 이제 인풋 데이터 X를 이제 그 아파인 변환을 이제 거쳐서 이제 그 3차원 벡터가 이제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스 이제 손실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 인풋 데이터에다가 이제 그 프리딕트 방금 전에 본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오른쪽에다 곱해줘가지고 3차원 벡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소프트맥스 변환을 거쳐서 이 확률 분포 3차원짜리 그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고 요 라벨 라벨을 이제 그 원활 인코딩 해가지고 그 확률 분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확률 분포,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확률 분포하고 정답의 확률 분포가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갖다가 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재서 그 값을 이제 그 로스라고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클래스의 그 기능을 한번 볼게요. 요 클래스는 일단 요 이제 복사를 하죠. 그리고 이 부모 디렉토리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Qt 콘솔에서는 요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잠깐 올라와서 이제 여기를 복사해서 이 부모 디렉토리에다 이제 붙여주죠.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파이썬 이렇게 2개로 디렉토리를 구분하죠. 부모 디렉토리가 추가가 됐고 이걸 이제 다 불러오죠. 다 불러오고 이 클래스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심플넷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클래스는 이제 부모 같은 개념이에요. 부모가 있으면 이제 자식이 있는데 자식 이름을 net1이라고 해볼게요. 는 하고서는 이 클래스 이름 이제 심플 ne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이제 뭐 콤마 하고서는 이제 뭐가 있으면 이게 이제 입력 인수예요. 이게 왜 함수가 이렇게 그 수학에서 함수는 항상 이제 변수가 있는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변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입력 인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렇게 그 가로만 이제 쳐주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입력 인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로만 쳐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심플 넷이 이제 부모고 net1은 이제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을 이제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자식도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식 둘이 있어요. 이걸 이제 사실 이제 그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인스턴스 net1, 인스턴스 net2, 심플 넷은 이제 클래스고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부모고 인스턴스가 이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it는 이제 이니셜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초기화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셀프라는 게 나오죠. 그 셀프는 이제 자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net1 하고서는 이 셀프 자리에다가 요 인스턴스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net1 하고 w 이르면 이렇게 2x3 행렬이 나오죠. 이렇게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6개 이제 숫자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net2도 이제 똑같이 요 셀프 자리에다 해보면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자식을 만들었으면 요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되면서 요게 이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2x3 이제 행렬이 표준정교 분포를 따라서 그 원소들이 결정돼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셀프에다가 요 그 자식의 이름 net1을 집어넣고 .w 하면 이제 요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요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역시 이니셜라이즈가 되면서 이제 요게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2x3 행렬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셀프가 이제 자식 이름이 net2니까 net.w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둘은 독립된 인격이어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여기서 이제 이거 그대 볼게요. 이거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 0.6, 0.9 그리고 라벨은 001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0.6, 0.9를 집어넣고 이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할 때 001. 그러니까 뭐 지금 딱 요 상황이죠. 마이너스 로그하고 이제 맨 마지막 확률에다 이제 로그를 취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붙여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첫 번째 자식 net1에다가 이 predict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려면 dot하고 이 함수 이름을 써주면 돼요. 이걸 이제 method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입력 인수가 있죠. x 그러니까 요 0.6, 0.9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웨이트 매트릭스로 인풋 데이터를 0.6, 0.9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그 아파인 변환을 거치면 여기 나오는 벡터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net2는 이제 독립적인 뉴럴 네트워크여가지고 이제 구조는 동일한데 이 초기화를 할 때 그 생성되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다르죠. 요처럼 달라가지고 이 프리딕트를 이제 해주면 이게 결과값이 이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같지만 다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손실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자식 이름 net1에다가 요 메서드 로스를 써주고 데이터는 0.6, 0.9 라벨은 001 하면 t 여기 입력 인수가 이제 x하고 t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실 함수 값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자식은 이게 독립된 뉴럴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웨이트 매트릭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의 개념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부모가 있고, 그게 지금 우리 예에서는 심플 넷이었어요. 여기 이제 부모고, 이게 이제 클래스예요. 클래스고, 이게 자식이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net1, 요거를 이제 그 인스턴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인스턴스. 첫 번째 자식이에요. 1. 그리고 net2,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자식이고, 요걸 이제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요약을 하면 요 그 클래스라는 거는 자식을 이제 여러 명을 이제 그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이 클래스를 써서 이렇게 코드를 짜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인스턴스가 될 텐데, 그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독립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구조는 동일하지만. 그리고 이 셀프 자리에는 요 자식의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net1을 요 셀프 자리에 넣으면 net1w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net1 인스턴스를 만들 때 요게 이제 초기화되면서 이제 실행이 되면서 2x3 행렬이 이제 net1w가 될 거고, net2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제 요 라인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 셀프 자리에 net2를 집어넣으면 net2.w가 이제 그 2x3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셀프가 이제 그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독립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만드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인데 뭐 100개든 1000개든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웨이트 매트릭스 이름을 이제 W라고 놓으면 이게 독립적인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게 겹치게 되잖아요. 웨이트 매트릭스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다 다르게 지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의 이름, 요 인스턴스 이름 net1, net2, net3, net4 이렇게 하면 그 웨이트 매트릭스 W 앞에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이제 성이 붙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 다른 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함수들은 요 인스턴스 이름에다 다 타고서는 여기 뒤에다가
요 함수 이름을 써주면 돼요. 메서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이름이 요 셀프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인스턴스 이름 닷하고서는 여기다가 이제 메서드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사실은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두면 이제 굉장히 편해요. 그 자식을 여러 개를 이제 막 만들어 가지고 뭐 뉴럴 네트워크도 이제 처음에 클래스로 이제 구조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짜고 나면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그게 이제 셀프가 이제 그 인스턴스 이름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변수들이 이제 각각 이제 다 구분이 되고, 함수들을 실행을 할 때는 닷하고서는 그 인스턴스 이름에다가, 그러니까 그 해당 뉴럴 네트워크죠. 닷하고서는 요 함수 이름을 써주면 뭐 프리딕트나 로스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제 자식을 만들었죠. 넷이라는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하기를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이제 람다 요걸 써가지고 함수를 정의를 하기를 W 얼로 보내느냐 net.loss. 그러니까 net.loss라는 거는 넷이 요 인스턴스 이름이고, 요 로스는 요 그 함수, 그러니까 메서드의 이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넷이라는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요 데이터하고 이제 라벨을 집어넣으면 이제 손실 함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만들었는데 뭐 여러 개, 넷1, 넷2, 넷3, 넷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게 다 독립적인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실 함수는 그러면 몇 변수 함수냐? 여기서 우리 지금 편향 벡터가 지금 다 0이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6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이 6변수 함수가 지금 f가 되는 거고, 이 f를 이제 net.w라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6변수 함수에 지금 그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6차원 산이 있는데, 경상화법을 적용을 할 때는 그 초기 위치를 이제 랜덤하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net.w라는 게 지금 net 인스턴스를 만들 때 실행되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2x3 행렬이 되는데, 이게 그 랜덤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6차원 산에서 랜덤하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변수, 지금 그 크로스 엔트로피의 변수가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6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 net.w가 이제 그 출발 위치가 되는 거고, 이제 경상화법을 적용을 하려면 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수치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치 그레디언트를 이제 출력을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2x3 행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예요. 그레디언트가 왜 2x3 행렬이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미분하려는 함수가 이제 손실함수, 요 크로스 엔트로피잖아요. 변수는 요 2x3 행렬이에요. 그래서 2x3 행렬로 미분을 하면 그레디언트도 이제 2x3 행렬이 나와요. 우리가 미분하려는 변수는 이 2x3 웨이트 매트릭스죠. 손실함수를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의 정의는 이 손실함수를 원원 번째 변수로 편미분한 거, 손실함수를 원투 번째 변수로 편미분한 거, 손실함수를 원쓰리 번째 변수로 편미분한 거, 투원 번째 변수로 편미분한 거, 투 번째 변수로 편미분한 거, 투쓰리 번째 변수로 편미분한 거. 요게 그 행렬로 미분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쉐입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벡터로 미분을 하면 그 그레디언트의 쉐입은 벡터의 쉐입과 동일하고, 행렬로 미분을 하면 그레디언트의 쉐입은 행렬의 쉐입과 동일하고, 더 일반적으로 이제 텐서로 미분을 하면 그레디언트는 텐서의 쉐입과 동일하게 돼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예리하신 분들은 요 라인이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 함수, 요 f는 이제 람다를 써서 정의한 함수인데, 그러면 요 땡땡 왼쪽에 있는 이 스몰 w가 이 함수 f의 변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함수 값을 보면 스몰 w가 없죠. 그리고 이 코드 어디에도 스몰 w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 스몰 w가 이제 변해도 이 함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 f는 상수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상하죠. 상수함수라면은 이 그레디언트 값이 이제 제로 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제로 행렬이 아니잖아요. 실제 한번 실험을 해보면 A를 간단하게 1, 2, 3 빵빵빵으로 잡고,
그리고 한번 이제 A에다가 이제 함수 F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서 스몰 w를 바꿔서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2행을 1행으로 옮겨보죠. 그리고 B에다가 F를 적용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값이 동일하게 나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예상했듯이 요거는 요거고요. 그러니까 1, 2, 3 빵빵빵에다가 함수 F를 적용한 거고, 요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빵빵빵 1, 2, 3에다가 함수 F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 F가 이제 상수 함수여가지고 이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수치 그레디언트가 제로 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제로 행렬이 아닌 행렬이 나왔느냐? 다시 한번 보면 이 넷달 로스는 이제 그 손실함수 값이잖아요. 근데 이 코드만 보면 변수가 x하고 t 같은데 변수가 x하고 t가 아니에요. 그 x는 데이터고 t는 라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에요. 여기서 보면 데이터는 0.6, 0.9고 라벨은 001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 넷달 로스의 이제 변수가 아니고, 이 넷달 로스의 변수는 이 넷달 로스가 이제 손실함수 값이니까 변수는 요 2x3 행렬, 그러니까 요 웨이트 매트릭스가 돼요. 넷달 W가 그 변수가 되는데, 한번 또 실험을 해보죠. 넷달 W를 A라고 놓고 요 손실함수 값을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바꿔서 넷달 W B로 놓고서는 손실 함수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1, 2, 3 빵빵빵으로 잡았을 때 그 손실함수 값이고, 요거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빵빵빵 1, 2, 3으로 잡았을 때 손실함수 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 F는 지금 요거만 보면 이제 상수 함수인데, 이 스몰 w가 변해도 값이 안 변해요. 근데 이 넷달 로스를 결정하는 그 변수가 뭐냐면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돼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1, 2, 3 빵빵빵으로 잡냐, 빵빵빵 1, 2, 3으로 잡냐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다르게 나오죠. 그러면 요 수치 그레디언트에서 왜 이 F가 상수함수인데 이렇게 제로 행렬이 안 나오느냐? 사실 뉴메리컬 이 그레디언트의 이제 요 코드를 보시면 지금 x가 변수잖아요. x가 변수니까 지금 웨이트 매트릭스예요.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 idx가 이제 이게 몇 열이냐 그 변수를 이제 나타낼 거고, 6개의 변수 중에 그 변수 이제 인덱스를 나타낼 거고, 이 x가 웨이트 매트릭스가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10의 -4승만큼 이게 오른쪽으로. 근데 오른쪽으로 이 값을 재지정을 해주면 그 넷달 로스 값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10의 -4승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만큼 변하게 되고, 또 역시 이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해당하는 원소의 10의 -4승만큼 이제 왼쪽으로 이제 값의 변화를 주면 역시 넷달 로스 값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이제 10의 -4승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치 미분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F가 이 상수 함수처럼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 상수 함수고, 이 코드 상에서는 이 스몰 w는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함수 값에. 그리고 요거를 결정하는 그 변수가 넷다 w다. 그래서 수치 미분이 구해지는 과정이 이제 제로 행렬이 안 나오는 거는 요거랑 같이 연동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트 매트릭스가 바뀌면 넷다 로스 값도 같이 변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수치 미분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행렬다 묶어놓으면 이제 그레디언트 값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다음은 추가 코드인데 심플 넷 디센트 다파이 볼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랑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코드인데 여기다가 이제 몇 줄만 이제 더 추가를 한 거거든요. 요 심플 넷에다가 뭘 한 거냐면은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그레디언트까지만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실제 이제 경사강법을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요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구현한 이제 클래스인데, 그리고 특히 지금 B1, B2, B3가 이제 다 0이어가지고 변수가 이제 6개예요.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6개의 이제 원소가
분포가 이제 그 변수가 되는데, 그러면 이 경사각법을 쓴다라는 거는 이제 산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차원의 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점은 그 랜덤하게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랜덤하게 출발을 하는 게 요거예요. 방금 전에 거. 요게 이제 랜덤하게 출발을 해가지고 전부 이제 5걸음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일단 i가 0일 때 보시면 net.w를 이제 그 출력을 하라. net.w는 뭐냐면 요거죠. 그러니까 2x3 그 랜덤 매트릭스예요. 그 원소들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그게 이제 6차원 산에서 이제 그 랜덤하게 이제 출발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net.predict, 요거죠. 요거니까 여기서 이 앞바인 변화를 해요. 그럼 이제 3차원 벡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줬어요. 그럼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면 여기 이 3차원 벡터가 이제 3차원 확률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라벨이 이제 001이니까 이제 요 값이 이제 크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랜덤하게 요 웨이트들을 이제 정했기 때문에 뭐, 요 세 번째가 굳이 높을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실 함수값, 손실 함수값 이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net.w 빼기 는라는 얘기는 net.w 이제 새롭게 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net.w, 그러니까 요 랜덤하게 잡은 그 2x3 그 행렬에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로 구한 걸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숫자가 안 곱해져 있으니까 러닝 레이트는 이제 1로 잡겠다는 얘기죠. 러닝 레이트 1로 6차원의 산에서 이제 한 걸음을 이제 걸어가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 랜덤하게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이 랜덤하게 시작한 이제 출발점에서 이게 이제 랜덤하게 이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앞바인 변화를 하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라벨이 지금 001이니까 성능이 좋은 뉴럴 네트워크라면 요 세 번째 확률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지금 랜덤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이게 보시다시피 세 번째 확률이 이제 제일 높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사각법으로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그 6차원의 선을 한 걸음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i가 0일 때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일 때, 그럼 한 걸음 내려간 지점, 그러니까 지금 net.w가 바뀌었잖아요. 빼기 는을 해서. 그 한 걸음 내려간 지점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고도죠. 우리가 i가 0일 때, 요 net.loss를 이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고도예요. 한 걸음 내려갔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앞바인 변환을 하고 소프트맥스를 해서 이제 확률, 분포를 이제 출력을 해요. 그러면 한 걸음 내려갔기 때문에 요 고도는 더 낮아져요. 고도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그 함수가 뭐냐면 손실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함수 값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고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손실함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확률이 이 001에 이제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냐 뭐냐를 재는 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 확률 분포가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높아져야 되고 앞에 두 개는 작아져야 되는데 여기 0.6이 0.3으로 이렇게 작아졌고 0.24가 0.5로 이제 많이 커졌죠. 그리고 고도도 이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럼 이제 i가 이제 1일 때가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i가 2일 때는 이제 두 걸음 걸어갔을 때 그 위치가 또 여기 이렇게 찍힐 거고 그다음에 프리딕트하고 소프트맥스를 해서 이제 확률 분포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요 앞에 두 개는 이제 0.0, 0.0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낮아졌고 이 세 번째 확률은 굉장히 커졌어요. 85%예요. 이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도도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5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 랜덤하게 출발해서 5걸음을 걸어가면 이렇게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의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요거 말고 이제 요걸로 잡으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6개의 숫자를 이제 요걸로 이제 채우고 나면 이 데이터를 0.6, 0.9를 넣었을 때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세 번째가 압도적으로 높죠. 98% 그리고 뭐 그 앞에 두 개는 0.00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이게 이제 성능이 좋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능을 측정해주는 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그 1.4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0.012까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산을 타고 내려가면 이제 고도가 1.4에서 이제 0.012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 지점이 바로 이제 이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고 그 웨이트 매트릭스로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그럼 그게 굉장히 성능이 좋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얘기예요.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예측하는 이 확률 분포가 이 라벨이 이제 이렇게 세 번째라고 하면 세 번째의 확률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산이 있어요.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건 단순화해서 생각을 한 건데 지금 6변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역이 이제 6차원이에요. 정의역 6차원이고 처음에 이렇게 랜덤하게 이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W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능이 안 좋죠. 크로스 엔트로피 값도 크고 그리고 예측하는 확률 분포도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도 아니고 이렇게 5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면 뭐 이게 가장 이상적인 뉴럴 네트워크겠죠. 이게 그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웨이트 매트릭스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잡으면 크로스 엔트로피 값도 굉장히 작고 요 세 번째 확률도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크고 손실하는 값도 작다는 거죠. 지금 요게 뭐냐면 요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이 그 이름이 굉장히 팬시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거창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랜덤하게 출발을 해가지고 그 크로스 엔트로피가 그 만들어내는 산을 한 발자국 이제 그 이렇게 하산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도가 낮아지고 손실함수 값은 또 낮아진다는 얘기고 있고 그리고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예측하는 확률도 라벨에 이제 훨씬 더 가까워지겠죠. 라벨이 만들어내는 확률 분포하고 원활 인코딩으로 그러면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요거에 비해서 요게 이제 압도적으로 점점점 성능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학습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